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계산기를 쓰는 법에 대해서 이제 용도로 이제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계산기를 잘 써야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조금 더 현명하게 그리고 좀 더 시간도 빠르게 쓰는지 그리고 뭔가 우리가 계산을 할 때나 아니면 문제를 풀 때 보통 풀어서 쓰죠. 그쵸? 근데 풀어서 쓰지 않는 방법,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어, 계, 계산기만 잘 쓰신다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계산기를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제 블로그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써 두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제가 이 컨텐츠를 이제 재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계산기를 잘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가 재밌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계산기를 잘 쓰는 법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왼쪽 화면에 이렇게 이 계산기를 하나 띄워줬습니다. 이제 제가 신입 회계사 때 삼성회계법인에서 계산기를 받았는데 요즘에도 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 계산기 이제 많이 쓰죠. 이 계산기가 뭐냐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JS40B 14살이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사나 아니면 세무사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먼저 책도 사기 전에 계산기부터 사요. 요게 바로 이 계산기. 자, 12자리 계산기도 있는데 12자리 계산기는 여러분들 조금 부족해요. 그쵸?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조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 14자리 계산기를 사시고요.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보편화된 계산기 카시오 계산기입니다. 카시오 계산기 JS40B 14자리입니다. 네. 자, 이 계산기를 우리가 잘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력을 굉장히 올릴 수가 있어요. 왜 실력을 이렇게 잘 올릴 수가 있냐? 자,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죠. 이제 1차 시험 CPA 1차 시험 이제 3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자, 이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라는 하나의 도구만을 가지고, 그리고 펜도 들고 가야 되겠죠? 이 유일한 도구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일한 도구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의 바로 점수에 직결되는, 아, 이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네. 계산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 계산기를 쓰기 전에 일단은 요 C, ACC, MC 그리고 요 클리어라는 C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MC는 이 메모리를 삭제해 주는 게 이 MC고 C는 이 내가 보여지는 이 창에 대해서만 지워주는 게 C예요. 그리고 AC는 내가 창에 들어가 있는 것과 그리고 GT, 이 그랜드 토털이라는 이 GT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과 사칙 연산들도 다 주어지는 게 이 AC, 올 클리어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제 바로 갈게요. 자, 그거 이제 하기 전에, 자, 요 하기 전에 이게 이제 본 내용이고요. 요게 본 내용이고, 본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계산기 쓰는 법이 필요한 이유부터 한번 알면 좋겠죠. 자, 계산기 쓰는 법을 왜 필요하냐, 왜 잘 쓰는 법을 우리가 알아두어야 되냐,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당연히 뿌리가
빨라집니다. 빠른 풀이가 가능해져요. 자, 두 번째, 빨라.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정확하게 풀이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와, 이거 진짜 완전 대박이죠. 빠르고 정확하기까지 하다니. 그래서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잘 쓰게 되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게 돼요. 계산기를 잘 쓰면 정확하게 풀이도 가능하고, 정확하게 풀다 보면 또 빠르게 풀 수 있다고. 그 이유가, 요게 가능한 이유가, 자, 이게 선생님, 계산기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쵸? 계산기만 잘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바로, 우리 이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도 당연히 포함이에요. 이 회계학 과목의 특성상 뭐가 되기 때문에, 그쵸? 복식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우리가 분계를 하고 모든 회계 처리를 이 복식부기 차변과 대변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계산기를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분계로 풀이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 동그라미 1, 2, 3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요렇게가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어떻게 중요하냐? 자, 계산기 이제 잘 쓰는 법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아까 말했듯이 회계에서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편리하게 잘 쓰는 법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쵸? 차변과 대변을 넣어두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계산기 여기 띄워놨다시피 제가 이 계산기를 쓸 때 저는 이 저장 기능을 이 MR 기능과 그리고 GT 기능을 많이 써요. MR과 GT. 자, 저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1, 2, 3부터 0까지 쳐봅니다. 이제 손을 한번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뭔가 환율이 걸려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상하게 걸려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자, 올 클리어 하니까 다 지워졌죠. 자, 그리고 수식을 여러분들이 넣으면은 수식은 이 오른쪽 위편에 뜹니다. 오른쪽 위편에 뜨기 때문에 내가 이 숫자에다가 어떤 사칙 연산을 지금 입력을 하는지가 이 오른쪽 위에 뜨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저장 기능이 2개 있다고 했죠. 저장 기능이 2개 있는데 그 2개 중에서 일단 첫 번째 하나가 이 n 플러스와 n 마이너스. 요거 2개를 보통 학생들이 많이 써요. 그쵸? 예를 들어서 1, 2, 3부터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이렇게 넣어준다. 그쵸? 그럼 여기 m이 뜨죠? 그리고 이걸 이제 빼준다.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자, 2번 누른다. 그러면 내가 이 2번 누른 숫자에 대해서 지금 얼마가 더해졌느냐 메모리 플러스에 대한 결과값을 보고 싶으면 이 MR을 눌러서 값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 숫자를 빼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n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없어지죠. 여기 m이 사라졌죠. 메모리가 이제 숫자가 없다는 게 0이 된다는 게 숫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막 썼어. 막 더해졌어. 그러면 그 숫자에 대한 합계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얘를 지우고 싶어. 그러면 MC 누르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 R부터 자, 여기서 계산기가 저장 기능이 2개로 나뉜다. 자, 저장 기능을 활용하자. 자, 저장 기능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MC부터 MR, M- 그리고 M 플러스까지. 자, 이게 다 뭐다? 그쵸? 저장을 실행하고 저장을 또 취소해주고 값을 불러. 요게 저장 기능 첫 번째예요.
저장 기능 1. 자, 저장 기능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총 두 가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했던 요 GT 기능이에요. GT. 자, 이 숫자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저장 기능 두 개를 통해서 숫자 하나를 가지고 두 군데다 넣어두고 싶다. 그러니까 두 군데다 저장을 해놓고 싶다. 그러면 N 플러스 누르고 는도 누르면 돼요. 요 는이라는 숫자는 이 그랜드 토탈을 우리가 불러오게 되는 숫자인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44 어쩌고저쩌고 하는 금액을 는으로 두 번 누르게 되면은, 자, GT로 불러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두 번 들어가게 돼서 그 두 개의 숫자 합계가 여기 GT에 나오는 거예요. 자, MR에 아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쵸? 아까 우리 처음에 두 번 넣기 전에 그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1부터 10까지 더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방식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볼게요. MC도 있고, 는도 있다. 이 는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GT에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는은 저장을 실행하는 것이고 값을 불러오는 것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저장 실행하고 값 불러오는 거는 두 개가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하나가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진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취소예요, 취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를 더한다고 칩시다. 자, 1부터 10까지 한번 더해 볼게요. 그러면은 55죠. 그쵸? 1부터 10까지 더해 주게 되면은 55인데, 자, 이 금액에 대해서 1n 플러스 2n 플러스 3n 플러스 4, 5, 6, 7, 8, 9 하고서 10까지 하면 그 값이 뭐라고요? 55가 나와. 자, 이 값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는으로 치고 GT를 불러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두 저장 기능에 GT도 그렇고 MR도 그렇고 두 숫자 동일하게 55가 들어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55에서 내가 30을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서만 빼고 싶다. 아니면 두 군데에서 다 빼고 싶다. 그러면 25라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0에 대해서 MR에 빼주려면 30에 M-를 해주면 MR에 25가 들어가요. 자, 근데 GT는 어떻게 돼요? 더해주는 기능만 있고 빼주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이 GT에 값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값을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30에 꼭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숫자를 저장을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30 마이너스가 더해주게 되는 거겠죠. 30 마이너스를 이제 더해준다는 개념을 우리가 30을 빼준다. 그래서 GT를 불러오면 동일하게 25라는 숫자. 자,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MR과 GT를 알았으니까 이 MR과 GT를 가지고 차변과 대변을 우리가 분계를 하나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그쵸? 차변을 MR에 넣고 대변을 GT에 넣는 거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연습을 하나 해볼게요. 연습을 하나 했을 때 어떤 연습이냐? 자, 우리가 이제 차변과 대변의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해석해서 만약에 이자 수익을 인식했다고 칠게요. 자, 이자 수익을 인식을 했는데 얼마를 인식했다고 보냐? 10만 원을 인식했다고 봅시다. 당연히 세전이겠죠, 그쵸? 수익이니까 세전 수익 1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 우리가 보통 원천징수를 할 때 이 금액의 14%와 13%에 대한 지방소득세에서 15.4%를 이제 법인세로 원천징수를 하고 우리가 돈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성급법인세는 얼마겠어요? 그쵸? 15,300원이겠어요. 이 숫자를 성급법인세를 제외하고 현금을
우리가 이제 분계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계산기로 어떻게 이 현금 숫자를 뽑아낼 수 있냐? 자, 당연히 이 이자 수익에서 이 법인세를 빼면 우리가 실제로 돈으로 들어오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이 금액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이제 계산기로 우리가 쓰지 않아도, 자, 10만 원은 어떻게 해주고, 그쵸? 우리가 대변에 넣어주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10만 원 넣어주고, 거기에 0.154만큼을 어떻게 하고, n 플러스로 넣어주게 돼요. 자, 그러면 차변의 합계 얼마? 1540. 대변의 합계 얼마? 10만 원. 그래서 차대의 차이. 자, 지금 어떻게 했어요? 대변의 합계에서 차변의 합계를 뺐죠. 그리고 자, 플러스를 아무리 눌러도 이 사칙 연산만 계속 더하고 빼고 이 사칙 연산만 계속 취소, 실행만 될 뿐, 이 플러스는 아무리 눌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값을 확인할 때는 이 플러스를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대변의 합계에서 지금 차변의 합계를 빼준 게 얼마가 된다? 그쵸. 우리 계산기에서 보이는 84,600원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변과 대변의 이 금액을 통해서 우리가 잔액을 뽑아낼 때. 자, 요 이제 잔액은 PI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플러그인이죠. 그 값의 어떤 끼인 값, 그 값의 어떤 차이값, 차대 차이, 차대 대차 잔액 이렇게 뽑아낼 때에는 MR과 GT를 통해서 차변과 대변에 각각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아주 많이 쓰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방식에 대해서 여기다가 살짝 중요하니까 조금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중급 회계도 잘하게 되고 또 고급 회계도 잘. 자, 요거는 두 시점에 순자산을 넣어두는 거. 두 시점에 순자산을 MR과 GT에 각각 넣어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예고편 하나 가겠죠? 요 방법. 지금 제가 요거까지 설명을 하기에는 영상 길이가 조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 이제 예고편이에요. 다음 영상에 이제 생물자산을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쵸? 생물자산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문제도 풀어보면서 그 문제를 나중에는 분계 없이 이제 계산기로만 풀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예고편이다. 자, 두 시점에 순자산을 MR, GT에 각각 기초기말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재무회계에서 핵심이고요. 자, 마지막 방법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영상으로 하나 찍었었죠. 어떤 방법이냐? 바로 분자와 분모를 각각 넣어준다. 분자와 분모를 각각 넣어준다. 자, 우리가 보통 14 나누기 100이라고 하면은 분자, 분모를 각각 분모는 이렇게 아래 적어주고 그리고 분자는 이렇게 위에 적어주죠.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왼편과 오른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방법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분자는 M 아래에 넣어두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GT에 넣어주는 거. 이러한 방식으로 MR, GT를 각각 넣어주면 좋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세 가지 방법이 계산기를 잘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따로 찍은 이유는 이 개념 설명을 할 때나 어떤 문제풀이를 할 때 제가 일일이 다 계산기를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이제 따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생물자산 문제를 풀어줄 거고, 그리고 분자분모로 우리가 풀었던 거는 요거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냐? 자,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냐? 저번 영상에서 제가 소매제곱법 풀 때 요렇게 풀어줬어요. 그리고 요 첫 번째 방법은 어디서? 그렇죠. 재고자산 논리에서 제가 요렇게 차변과 대변을 각각 넣어줬죠. 그래서 이 각각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기도 할 거고 또 이미 올라온 영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생물자산 영상을 예고편으로 계산기 잘 쓰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소매제곱법, 재고자산 논리까지도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분자, 분모, 푼 문제들이 또 있었나요? 그쵸? 또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은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